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신문 2025년 6월 29일자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문을 했었고, 타운홀 미팅 같은 데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사로 나와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제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정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발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이제 사업성 증대를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 분양분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고, 일반 분양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합원이 늘게 되면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해 준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 인허가제 도입으로 승인 과정을 조금 단축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공공지원 개발, 재개발로 조합원들 동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재개발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뒤에서 대충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자본금 기준을 확대한다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자는 업무 대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대행사 자본금 기준을 확대하고 조합원 탈퇴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탈퇴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는 탈퇴가 가능하다고 세법상에는 되어 있긴 하지만, 규약상으로 탈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또 거부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탈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면,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업성이 증대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조달 환경이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향상되니까 PF 조건, PF 대출이 가능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토지 매수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많은 조합들이 토지 애초에 매수 단계에서 설립은 되었지만, 매수를 해서 95% 이상 결권을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매수를 하지 못해서 조합 설립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해 준다고 해서 토지 매수가 잘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토지 매수 부분은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서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가지고 상향해서 사업성을 증대한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추가 분담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이 2억, 3억씩 추가로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애초에 3억이었다가 현재 3억 추가 분담금을 내라라고 해서 현재 시세가 한 6억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재 시세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3억이나 내야 된다. 아, 이거 사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추가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의미가 있을 건데, 추가 분담금을 발생한 지금 대부분 조합들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에 현재 모집된 조합들이 많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공사비가 평당 한 400만 원 내외였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2025년 올라가면서부터는 현재는 공사비가 한 600만 원 선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당. 그러면 600만 원, 여기에서 발생한 20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용적률 올려준다 해서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공사비 중간에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에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역주택조합 경우에 있어서 올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양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만으로는 문제 사업장이 오히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신속 인허가 공공지원 전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속 인허가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준비가 제대로 완료된 조합들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수하고 완료된 다음에 3에서 6개월 정도면 이제 승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한두 달 정도 줄이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인해서 크게 뭐 금융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신속 인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토지가 매수된 이야기인 부분이고 이제 업무 대행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방안으로 나온 부분이고 이것은 꼭 지역주택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부동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개발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조합원들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재개발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간다라고 하면 뭐 도시정비법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토지가 있어야지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가 완료된 사업장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절차 특히나 이제 도정법에 따른 절차를 다 그대로 거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의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 돈으로 해서 이미 건물들을 다 가지고 토지와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금융 비용이 들진 않는데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을 통해서 보통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주택 조합의 핵심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업무 대행사가 비용을 선취한 다음에 부실하게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뭐 50% 이상 되면 창립 총회를 하게 되고 창립 총회를 하면 이미 업무 대행비 50% 받아가고 그다음에 설립 인가가 나면 50%를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된 조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설립인가 이후에는 자기들 돈을 다 받았으니까 오히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뭐 본인들로서는 일은 안 하고 결국에는 돈은 다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지만 대부분의 소송에 있어서는 조합 측에서 패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업무대 행사 비용을 먼저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끝까지 업무를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토지 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비 상승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실 공사비 상승 같은 경우도 이 법원 판결로서 뭐 단순히 지역주택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고 확정 계약, 확정 금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시공사하고 후에 또 이제 시공비가 올라가면 뭐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에는 또 시공비를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있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걸 안 주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조합 측에서는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입주 예정 기간이 있다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측에 결코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고스란히 조합원들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업무 대행 계약 그 표준안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지키지 않고 그리고 조합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임기 규정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견제 장치가 상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비전문 조합원들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이제 뭐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주조합원 제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주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한데 이제 이 토지 소유자 사업구역 내에 이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구역 내 구역 내 토지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외를 해주고 한 채 이하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뭐 지주조합원이 지주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원을 인정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완화를 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 및 직접 소집 총회를 하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있으면 해임 총회를
뭐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 없이 바로 소집이 해임총회 소집이 가능한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도 10분의 1 이상 경우에는 조합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플러스에서 임기 규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비 지급 비율에 대해서 좀 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조합 설립인가까지 뭐 100%다 받아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승인, 착공, 그다음 공사를 해서 입주까지 하는 이 뒤에 길이 더 많고 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립인가만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처음에 창립 총회했을 때 20%, 뭐 조합 설립인가 했을 때 20%, 또 뭐 승인을 받았을 때 20%, 착공을 했을 때 20%, 입주했을 때 20% 이런 식으로 뭐 끊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지역주택자 표준 계약에서는 업무 대행 계약에 대해서 표준 계약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앞에 부분에 있어서 다 받아가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 계약 같은 경우도 A 업무 대행사가 있으면 이 업무 대행사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다 조합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 대행사의 모든 업무 대행사가 모든 계약들을 다 통합으로 조합과 가져가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업무 대행 계약만 통제를 한다 해서 될 부분 아니고 나머지 계약들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립 총회 시에 대부분 조합원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총회 결의로서 통과시켜 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창립 총회 때는 뭐 업무 대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 계약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그 이후 총회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총회 이전에 조합원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할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 하면 또 세부적으로 따보고 이게 현실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한다 하면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공사비 징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분담금 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법원의 판결을 본다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 현재도 주택법 12조에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벌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처벌 규정을 상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공개 자료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은 이 지역주택조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